네, 오늘 2월 2일 안철수 신당이 창당대회를 가졌고 대통령 생일을 맞았고 국무회의를 화요일마다 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답한 속마음을 밝혔고 야당은 난을 갖고 왔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또 국회 상황, 대통령 답답하는데 거짓말 논쟁 속에 두 당의 원내대표 정치적 승부를 좀 거래될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보냈죠. 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일단 사진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64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명의로 아주 좋은 난을 준비를 해서 무려 3번이나 청와대에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낮 시간대까지 3차례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난을 갖고 청와대로 향하던 박수현 의원은 배달을 멈추고 돌아오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청와대의 설명이 있고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가 밝혀졌는데요. 네.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받지 않겠다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거절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 지금 화면 속 영상 박수현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수 대변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요. 오후 늦게서야 청와대에서 받겠다라고 해서 다시 박수현 의원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명의의 난을 전달하러 청와대를 찾은 장면입니다. 자, 청와대 설명은 이렇군요. 오전에 국무회의 주재하지 않았느냐. 선물에 대해서 몰랐다. 정무수석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건데 나중에 보고를 받고 정무수석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 대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당에서 정무수석에 전화를 먼저 걸어와서 자, 난을 보낼 테니 받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기환 수석은 네.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그 이른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그리고 북한 인권법 이렇게 합의된 법안조차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틀어버려서 네. 약속된 합의마저 깨버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네. 그것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3차례나 박수현 그 비서실장이 그래도 이 지금 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김정인 위원장이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네. 받아달라라고 3차례 요청한 것을 전부 거절했다가 아까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이 질책을 하면서 다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성 변호사. 이제 정무수석이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자, 받겠느냐? 그럼 내가 얘기해보고 답신을 주겠다고 해서 47분인가 후에 이제 답신을 해서 그냥 괜찮습니다 했단 말이죠. 왜 괜찮다 그랬을까요? 그냥 받을 수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야당에서 합의해놨던 원샷법이나 북한인권법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난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계속 항상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통과하려면 정말 야당을 더 설득하고 야당과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오는 선물 그 관련해서를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만약에 거절한다는 건 이건 또 야당하고 대결 국면으로 가는 거고 길게 보면 또 국회하고 또 이게 대결 국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정무석 만약에 현기환 정무석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네. 그건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 건지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언뜻 납득하는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박성원 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대통령 생일 때 야당 대표가 난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서로 축하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 4번의 생일을 맞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보냈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 보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날 야당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비서관을 영입하는 발표를 그날 아침에 했고 네. 약 올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바로 이제 그 정무수석, 현기환 정무수석의 정무 감각이 굉장히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이제 그런 측면. 지금 대통령과 함께 대선을 치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에 덜렁 가서 정권을 쥔 비대위원장으로 앉아서 네. 박 대통령의 생일날 박 대통령을 모셨던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제1야당의 영입인사로 김종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지금 영입인사로 받아들이는 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청와대를 향해서 이제 마치 비아냥되듯이 어떤 네. 생일 축하난을 보낸다. 처음으로 보낸다. 이 부분은 결코 선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아마 지레짐작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상당히 그 정무적 그 판단이 지나쳤을 뿐더러 네. 아마도 기존의 그 유승민 의원에게 그 부친상 때
청와대에서 조화를 안 보낸 것이 박 대통령의 그런 심정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런 해석이 우리가 만연했듯이 네. 청와대에 사실 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분위기를 갖고서 아마 지레짐작한 것이 좀 일종의 오버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싶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우리 정치가 서로 다툼을 하더라도 네. 인간적으로 서로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이렇게 네. 오가는 속에서 또 다시 또 다른 대화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정무 보좌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야당의 그 김성수 대변인은요. 자, 우리가 난을 보낸 것은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야당이 국정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다. 그리고 설 앞두고 국민들 앞에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가 거절해서 좀 점수를 까먹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런 의견을 좀 내놨군요. 네, 오늘 오전에 야당에서는 이 축하난을 세 차례나 거부를 당하면서 김성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예의는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정말 청와대로서는 아파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 현기환 수석이, 정무수석이 이 난을 보내도 되겠느냐라는 전화를 받았을 시점 바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됐던 법안 파기를 한 데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네. 이것과 별개로 오히려 정무수석이 난을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무수석이 정치는 정치고 예의는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서 굉장히 청와대가 편협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무수석이 저런 것을 받고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네네. 쉽게 받고 안 받고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정부의 청와대에서 네. 그렇다면 일단 좀 기다려봐라 하고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네. 설사 대통령이 냉랭하다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 한번 청와대 밥 한번 합시다. 네. 명절 앞두고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오히려 정말 과거에 같이 정부를 이 정권을 탄생시킬 때 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공감대를 갖고서 법안은 이건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호소를 하는 오히려 적극적인 그 포용적 전략으로 갔으면 네. 좀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받아들인 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 과연 복을 받았으면 받겠다 했겠지요. 그러나 마음 편히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했던 말 때문이죠. 자, 그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섭섭함이 특히 야당에 대한 섭섭함이 아주 강하게 묻어납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야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자, 참으로 기가 막힐 것이다. 기가 막혔다는 뜻이겠지요. 자, 그러나 여야 정당들 왜 지난 금요일 날 문서로 합의하는 거 처리 못했는지를 놓고 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회 상황 아주 복잡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이면 합의가 있습니다. 2+2 회담을 해서 선거법을 타결 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일정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만남을 파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있지도 않은 선거법 합의 이면이 있다고 의논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면 합의 얘기를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내대표 정책의장 저 세 사람이 협상해서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야가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있었다 그러고요. 한쪽에서 없었다 그럽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나 원유철 원내대표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릴 수 있죠? 가릴 수 있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때 녹취가 돼 있지 않는 한 네. 서로 진실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네. 결론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현재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도 않고 또 탈당하지도 못하는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 네. 저는 그 사후 그 변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네. 만일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당일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것을 깨라고 했을 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면 합의가 있었다. 네. 라는데 여당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같이 동조해서 같이 깼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직후에 바로 뭐라 했냐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내 꼴이 말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약속된 합의를 깰 수 있는 명분이 없음을 시사하는 그런 하루가 지냈습니다. 내 이런- 꼴이 말이 아니다. 그리고 네. 얼굴을 들 수 없다. 예,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뒤늦게 당내에서 어쨌든 남아있으려니까 이 상황에서 명분을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여당이 이것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사후에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화 연결해서 답한 거 보면 이면하게 있었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원유철 원내대표랑 만났더니 이런 상황에서 나랑 커피를 마시면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기자들이 원유철 원내대표한테 물을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뭔가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냥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도 상대방의 진술을 다를 때 대질신문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대질신문이라는 것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엇갈리는 점을 짚어낼 수가 있는데요. 한쪽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뒷받침되는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네. 거짓말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도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요. 그동안 정치인들 원래 저런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요. 국민들이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한쪽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하고 한쪽은 없다고 하는지 답을 과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정치인들이 가장 납작 엎드리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도 그 진실을 저희는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자, 어쨌건 대통령이 답답해했고 국회의장도 답답해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의장은 오늘 이번 주 안에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쟁점이 되고 있는 원샷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만 열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원샷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임위 자체에서도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서면 합의한 거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이 선거법 처리가 더 급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못하겠다는 건데 국회의장은 또 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번 주 안에 뭔가 선거법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선거법이 지난 연말로 네.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와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여야가 합의된 것은 원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네. 당연히 통과를 29일 날 하고 네. 그 다음에 선거법과 나머지 여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들을 네. 같이 2+2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원샷법은 당연히 통과시키는 범위 안에 이미 의장의 머릿속에는 특히 법사위까지도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만 열면 직권상정 통과시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라북도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같이 있지 못했고 새누리당에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 죄송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벌써 이제 야당 통합 관련된 얘기를 내놨는데 쉽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신당의 야권 통합은 벌써 당을 분열을 하고 나가신 분들인데 지금 금방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과연 문재인 체제와 다른 국회 운영, 정당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쨌건 합의 파기됐습니다. 여야 수뇌부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의 운동권 정당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었는데요. 지난 29일 날에 통과시키기로 한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운동권 정당, 반대를 위한 정당은 없다라는 공언은 이미 금이 간 겁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29일 날 합의했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이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깬 데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대답할 것이 많습니다. 설 앞두고 설 민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답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일단 좀 부분적으로 봤습니다만 다른 소식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소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